지금 여론 지지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의원님, 여론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늘 말씀하신 대로 겸허하게 이걸 새겨야 되는데 실제로 네, 실제로 이 여론이 조작되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취임 100일 관련해서 그 즈음에 포털에 검색어 순위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2위가 문재인 우표, 3위가 문재인, 4위가 우체국이에요. 예? 우체국까지 다 관련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 하는 분들이 100일 축하 선물을 만들어드리자 해가지고 작업에 쫙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1위,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믿고 인사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우리 당에서는 이걸 그래서 보나코 인사라고, 예?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저 보톡스 인사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보훈과 코드 인사고 정말 독선과 오만의 인사고 스스로 셀프 면제해주는 우리는 괜찮다. 이게 왜 나왔는가? 이래서 왜 나왔는 것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명 철회가 전혀 없어요. 지명 철회가. 그리고 지금 식약처장을 비롯해 잘못이 드러나도 사퇴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무오류다. 운동권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가 선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뿐만 전 세계의 정치사를 봐도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국민은 불행해지고 그 정권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좀 겸허한 국정 운영하는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게 지금 전달받았습니다만 김현철 우리 경제부장관님, 잠시 전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회사 성격이 뭡니까? 아니, 아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중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대 일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무슨 일간지요? 3대 일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 맞아요? 예.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정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재윤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윤경입니다. 좀 전에 이 경제수석님, 경제부장님께서 아마 중앙일보에 대한 성격은 경제를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인사 원칙을 위반을 해도 위반은 나름이다 그러셨죠? 의원님,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위장 전입을 어느 정도로 해야 나름인가요? 나름 문제없는 위장 전입인가요? 보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인사 과정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 위장 전입을 했는데 도시가스비 0원, 난방비 0원이라면 이거는 사람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위장 전입인가요? 아닌가요? 나름 용인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 전입, 그러니까 전입을 말씀을 했을 때 못하게 하셔서 제가 아니요, 대답을 못하고 하십시오. 예, 난방비 제로일 때 어떻게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행정적으로 그랬다면 누가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살았지 않았죠. 그러면 위장 전입이죠.
주민등록법 위반이 여러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지금 거라고 상식에 생각합니다. 준해서 예. 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에 준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죠. 다양한 정말 다양한 주민등록법 위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식 요구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예. 네, 위장 전입이겠죠. 예, 예. 네, 살지 않았는데. 이제 국회에서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장 전입을 자, 위장 이제 계속 전입에 대해서 동의어로 쓰실지는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위장 전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병원 수석께서 이번 논란이 되니까 정리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논의하지 말고 일단 네. 2005년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한 것은 무조건 국무위원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럴 경우에 위장 전입을 뭘로 볼 거냐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예컨대 알고 계시죠? 유학을 가면서 자, 간단하게 부모 집에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주소를 뒀을 했습니다. 때도 이게 오늘 위장 제 전입이라고 주질의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아까 위반도 나름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고무줄 의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오늘 유학을 그리고 가면서 아까 권은희 의원님 네.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정부든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적폐라는 건 있습니다. 적폐는 반드시 네.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을 해야 되고 우병우 출석을 요구했을 때 우병우 출석은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고 인사 참사에 관해서는 출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은희 의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문정부가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려고 나섰고 그랬다라면은 거기에 그 취지에 잘 맞추어서 출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하루에 계란을 1살, 2살 나이가 24개, 그리고 성인이 126개의 계란을 먹어야만이 살충제 계란입니다. 살충제 계란을 먹어야만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농림부와 식약처 발표는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까? 네. 네, 기네스북에서 볼 법한 일인데요. 정도면 이런 살충제 계란 이만큼 먹는 사람은 통상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정도를 떠나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는 이 작은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발표는 인체에 유해한 정도를 이야기한 좀 결이 다른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국민을 경우에도 안심시키기 국민의 위해서 먹을거리는 완전히 안전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두 살짜리가 24개를 먹으면 위험하고 20개 먹으면 괜찮다. 아무튼 24개까지는 괜찮다는데 잠깐만요. 의사협회에서는 한번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의사협회를 줄을 세웠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란의 공포가 국민들이 살충제 계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네. 네, 그건 아시겠고요. 그리고 또 이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관련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먹거리 위기 관리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일 유 처장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마무리하시죠.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 계란 파동은 상당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이
초기에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염려를 키운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란 이게 생산 단계에서의 훨씬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동시에 또 이제 유통 단계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이제 유영진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는 게 더 급해 보이고요. 유영진 처장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약품 분야에 그리고 사회 보건 의료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입니다. 또 저희는 사회 경험 또 정치 경험이 있다는 점도 오히려 장점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사를 할 때 이 국회의원님들이 가장 이 종합적인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 분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 역시 약품 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데다가 다양한 이 사회 활동 또 정치 활동을 통해서 집중된 전문 아니, 아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중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3대 일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무슨 일간이죠? 3대 일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 맞아요? 예.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재윤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저 보톡스 인사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보훈과 코드 인사고 정말 독선과 오만의 인사고 스스로 셀프 면제해주는 우리는 괜찮다. 이게 왜 나왔는가? 이래서 왜 나왔는 것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명 철회가 전혀 없어요. 지명 철회가. 그리고 지금 식약처장을 비롯해 잘못이 드러나도 사퇴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무오류다. 운동권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가 선이다. 지금 여론 지지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의원님, 여론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늘 말씀하신 대로 겸허하게 이걸 새겨야 되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 여론이 조작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취임 100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사를 봐도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국민은 불행해지고 그 정권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좀 겸허한 국정 운영하는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게 지금 전달받았습니다만 김현철 우리 경제부장관님 잠시 전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회사 성격이 뭡니까? 그 즈음에 포털에 검색어 순위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2위가 문재인 우표, 3위가 문재인, 4위가 우체국이에요. 예? 우체국까지 다 관련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문바라고 하는 분들이 100일 축하 선물을 만들어드리자 해가지고 작업에 쫙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1위,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믿고 인사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우리 당에서는 이걸 그래서 보나코 인사라고